예, 7강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너무 막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해서 많이 힘드셨나요? 사실 지금 진도는 별로 안 나갔어요. 이제 이 페이지 나가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쌤, 이러다가 진도 언제 더 나가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앞부분에 개념 다루는 것을 정말 짱짱하게 해놔야지 어, 뒷부분에 정말 문장을 다룰 때 진도가 팍팍 나가지는 겁니다. 기본 개념을 잘 다룰 줄을 알아야 돼요. 요 책을 가지고 책을 한번 좀 볼게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요. 조금 늘기가 어려워요. 여기 페이지. 제가 그렇다고 저자보다 더 이렇게 낫다 이런 거는 절대 아니고요. 요 부분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이런 거를 캐치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어땠었냐면 여기 보세요. 안 보이죠? 예, 글자가 적어서 그런데 또 이거 움직이면 초점 맞추기가 어려우니까 좀 어렵더라도 한번 보세요. 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명사, 형상이 있건 없건 모든 것에 무엇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쓰는 말인데 문장 안에서 주어나 목적어 등이 되는 말이다. 이렇게 하면은요, 딱딱 요점을 잡기가 어려워요. 저도 이 책을 굉장히 여러 번 보면서 오히려 뒷부분 공부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요점들을 캐치해 놨죠. 예, 여기 형용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형용사도 예를 들어서 형용사는 명사, 대명사를 꾸미거나 풀이를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만 가지고는 과연 왜 맨 앞에다 이런 걸 써놨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 열심히 떠들었던 내용, 이렇게 표로 간단하게 정리해 놨는데 여기 있는 내용들은요 완전히 입에서 줄줄 나올 정도로 암기가 돼야 돼요. 완전히 조건반사적으로 튀어나올 수 있을 때까지. 어느 정도냐면 제가 애들한테 하는 얘기가, 야, 예를 들어서 뭐 철수라고 합시다. 야, 철수야, 선생님이 새벽 3시에 전화해가지고 야, 명사의 역할, 그러면은 졸던 목소리로라도 주어 목적어 보여 하고 툭 핸드폰 놓을 정도로, 그 정도로 숙달을 시켜야 된다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열심히 백지에다가 써가면서 말씀드렸던 걸 표로 간략하게 정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명사, 여기 이름 명자입니다. 요즘에 한자들을 워낙 안 써가지고 일일이 좀 써드릴게요. 이름 명, 그러니까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이겠죠. 이거는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아는 겁니다. 이런 거 예를 들 때 이런 식으로 굳이 영어로 예를 들 필요는 없다고 그랬어요. 굳이 영어로 예를 들 필요는 없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한국, 사람, 가족 이런 게 명사다 하는 것만 감만 잡으면 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명사는 문장 안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역할을 한다.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역할을 한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목적어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여기 위에 써놨네요. 보이시죠? 목적어, 타동사의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목에 터져라고 외쳤던 당하는 놈, 이거는 타동사의 목적어예요. 주어가 있고 행위가 있으면 이 행위를 당하는 거, 당하는 대상, 이게 목적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전치사의 목적어에는 이런 당한다는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그냥 전치사 다음에 목적격을 쓴다. 이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 목적격 쓰죠? 주격 쓰면 헷갈리잖아. 그래서 목적격 쓰는 거예요.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대명사는 이게 대신할 대자예요. 대신할 때. 그래서 그냥 명사 대신해요. 그래서 문법적으로는 의미가 뭐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완전 명사와 동일합니다. 동사, 요게 움직일 동이거든요. 움직일 동. 그래서 헷갈리기 쉬운 게 뭐냐면은 주어의 동작을 서술하는 것만 동사라고 착각들을 해요. 그럼 문제 한번 여쭤볼게요. 사랑하다. 사랑하다. 동사일까요? 아닐까요? 동사가 아니에요. 왜? 사랑할 때는 움직이지 않으니까. 예, 뭐 저기 누가 그러더라고요. 좀 오래된 카피인데 사랑하다 동사인데요. 이유는 뭐야? 사랑은 움직이는 거니까. 예, 그래서가 아니고 사랑은 마음의 상태잖아요. 예, 그래서 사랑하다. 뭐 이런 것도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서술하는 것도 동사입니다. 동사의 특징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뭐냐면은 이 부분 밑줄짝입니다. 자기 나름의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를 가질 수가 있다. 이게 동사의 속성이에요. 그 다음에 동사는 명사의 수식을 받지 않습니다. 부사의 수식을 받습니다. 이 내용은 어디에서 중요하게 얘기가 되느냐면 동사 출신 있죠? 이름하여 준동사. 중동사도 항상 하는 얘기가 나도 동사 출신이걸랑요. 출신 성분을 맞춰서 없구만요. 저 나름의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를 가지고 있어야만 되거든요. 예, 그거 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저 사람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무슨 말 하는 거야? 그럴 줄 몰라도 금방 나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예, 형용사. 아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한자가, 아이고, 이게 잘렸네요.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이게 모양형 얼굴형이죠. 잘생겼다 못생겼다 그건 뭐 대표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형용사하고 동사를 우리말로 구별하기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예, 영어는 그렇지 않은데 우리말로는 되게 쉬워요. 형용사에다가 진행형 만들어 보세요. 예쁘고 있네. 예, 또는 춥고 있네. 말 돼요 안 돼요? 예, 우리말로 이렇게 용언이라고 그러죠. 어디다 쓸까요? 예, 용언. 이거는 어미 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뭐 하다라는 으뜸꼴을 갖는 건데 이 용언이 형용사냐 동사냐 헷갈리면 우리말로 우리말로 진행형을 만들어 봐서 되면은 동사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은 영어의 동사와 우리말의 동사, 영어의 형용사의 의미, 우리말의 형용사의 의미 거의 90% 이상 일치합니다. 야, 언어의 일치성이 정말 대단히 높습니다. 예, 형용사의 역할이 뭐냐면은 두 가지예요. 명사, 수식, 보호예요. 형용사 역할이 뭐라고요? 명사, 수식, 그 상태로 서술한다 그랬죠? 보호. 수식어 엄청 중요한 얘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용사 하는 일은 뭐다? 수식어다, 보호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투부정사의 명사적용법이 뭐예요? 투부정사가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로 쓰인 거예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용법이 뭐예요? 투부정사가 명사를 수식하거나 이 형식에서 보호가 된 거예요. 아주 심플하죠. 예, 요 내용들이 요 내용들을 알면은 모든 게 다 응용이 됩니다. 그럼 분사라는 게 형용사 역할을 한다는 얘기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분사가 동사가 변형돼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분사 역할이 뭐예요? 명사 수식 아니면 보호예요. 그 끝. 이 논리가 그대로 문법의 모든 면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개념 할 때 이거 뭐 다 아는 거 아니야?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 철저하게 점검하는 겁니다. 부사 예, 설명 들었다시피 버금부입니다. 얘는 왜 버금부를 썼느냐? 무조건 수식어 역할밖에 못해요. 그래서 주요서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예, 그래서 부사는 해석 요령이 중요한 게 투부정사의 부사적용법에서도 중요하고요. 또 부사절에서도 중요해요. 부사는 대체로 시간, 장소, 방법, 원인, 목적, 결과, 조건, 비교, 양보로 해석이 돼요. 예, 부사도 부사의 수식을 받죠. 그런데 이 양보라는 거가 도대체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학생들이 많아요. 이 양보라는 말을 사실 문법적으로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너무 어려운 말을 문법에 들여온 거죠. 양보에 관해서만 잠깐 설명을 좀 할게요. 파란 걸로 좀 쓸까요? 양보라는 말은 어디에서 나오는 말이냐면 논리학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논리학에서. 어떨 때 쓰는 말이냐면은 여기 좀 그렇네요. 예. 논리학에서 쓰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를 한번 상정을 해 봅시다. 제가 수업 시간에 늦었어. 그래서 늦었다. 그래도 이해를 받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야, 철수야. 선생님이 교통이 밀려서 어쩔 수 없이 좀 늦었구나. 이해를 해주기 바란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철수군은 저를 이해를 해주기가 싫은 거예요. 그럼 저를 이해를 안 해주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 왕싸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쌤, 저도 금방 왔는데 교통 하나도 안 밀리던데요? 왜 뻥치세요? 그런데도 늦으면 안 되죠. 따라서 나는 이해를 못해요. 이런 식의 논리를 상대방이 구사를 해요. 그러면 내 말을 다 부정하는 거죠. 다 부정하는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쌤, 교통이 밀린다는 건 교통이 안 좋았던 거는 저도 이해를 해요. 하지만 서울에서 교통 밀리는 거 뭐 하루 이틀 일이에요. 그거 알아서 일찍 출발하셨어야죠. 늦으면 안 됐어야죠. 교통 밀린 거는 이해를 해요. 설령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알아서 챙겨서 늦지 말았어야죠. 나는 이해를 못해요. 이런 식의 논리를 구사했다고 얘기를 해볼게요. 아까 앞에 말은 교통 안 늦었걸랑요? 그러니까 늦었다는 거 납득 못하겠걸랑요? 나는 이해 못해. 요 논리죠. 근데 뒤에 거는 그 선생님 말씀대로 교통이 밀린 거는 맞아요. 하지만 그래도 늦으면 안 되죠. 예, 요런 논리구죠. 이 말 하나는 내 말 맞다고 해줬죠. 그래서 양보라는 게 논리학에서. 그래서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해석을 해주냐면은 설령 뭐뭐라 하더라도 설령 뭐뭐라 하더라도 이렇게 설령 이 말은 맞다 하더라도 아니면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요렇게 해석하는 게 양보예요. 네, 그냥 한번 듣고 넘어가면 됩니다. 여하튼 부사는 뭐뭐 할 때, 뭐뭐 할 때, 뭐뭐 하는 곳에서, 뭐뭐 하는 방식으로, 뭐뭐 하기 때문에, 뭐뭐 할 목적으로, 뭐뭐 하니 그 결과로 또는 뭐뭐 할 정도로 만일 뭐뭐 한다면 마치 뭐뭐인 것처럼 또는 뭐뭐보다 더 설령 뭐뭐라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시장, 방, 원목, 결조, 비양. 예, 요거는 굉장히 앞으로 편리하게 사용되는 암기 어구예요. 예, 그 다음에 전치사.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앞전 놓을치 말사자죠. 앞에 놓는다고 그랬어요. 뭐 앞에 나온다고 그랬어요? 예, 명사 앞에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명사 앞에 나와서 그 명사에 하는 일을 변형을 시켜줘요. 어떻게 변형을 시켜줘요? 그 명사가 원래는 형용사 부사 역할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형용사 역할을 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 아까 형용사 역할은 뭐라고요? 네, 그렇죠. 명사 수식 또는 보어,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형용사 역할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명사 플러스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부사 역할을 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네, 동사나 형용사나 다른 부사를 수식해 준다는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개념이 그대로 전형이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지금은 시간 관계상 예문까지 들기는 좀 그런데 신기하게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요 통으로 그대로 이 명사로 또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뭐 하나 그냥 예를 들어볼까요? He came out from between two trees. 예, 이게 이제 아직 안 배웠는데 뭐뭐 사이에라고 하는 전치사거든요. 요거까지 쳐가지고요 통째로 풀음의 목적어가 돼요. 그래서 두 나무들 사이로부터, 그래서 요게 통째로 명사 역할을 하는 경우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통째로 주어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예문 많이 나오니까요. 그때 가서 설명을 그때 가서 또 다시 한번 제가 상기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 접속사입니다. 접속사는 보시다시피 이율적 속할 속자에 예, 연속한다라고 하는 거네요. 예,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그냥 이어준다. 여기 보이세요? 이렇게 조인 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조인 해주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 보시다시피 예, 대등해서 조인 해주는 경우가 있고 종속 접속사, 종속시켜서 조인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대등 접속사는 되게 쉽다 그랬죠. 대등 접속사의 특징은 뭐냐면요. 지위가 같은 것끼리만 연결을 해줘요. 그래서 명사는 명사끼리, 형용사는 형용사끼리, 동사는 동사끼리, 절은 절끼리 이런 식입니다. 하여튼 품사가 같은 것끼리만 연결을 해줘요. 그것만 주의하면은
대등 접속사는 어려운 게 없어요. and나 but 같은 거니까 그렇게 공부할 게 없는데 종속 접속사는요 되게 공부할 게 많아요. 예, 그럼 우선 개념만 잠깐 구경하고 넘어갈게요. 종속 접속사는요 종속절을 이끌어오는 접속사예요. 종속절을 이끌어오는 접속사. 그럼 또 종속절이 뭔지 알아야지. 얘는 종속절을 이끌어오는 접속사다. 이 절은 여기다 보시다시피 안 써놨네. 예, 요 마디 절자예요. 절의 개념은 그냥 문장이 문장 속으로 들어간 것을 의미해요. 헷갈리면 안 되는 게 구와 절은 아주 명백하게 다른 개념이에요. 구. 이것은 개념이 뭐냐면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하나의 품사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예. 그거는 이제 여러 번 나올 거고, 절은 문장이 완전하고 원래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고 독립한 의사 전달의 단위인데, 예, 문장의 독립성을 포기하고 문장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을 때 대등 접속사에 의해서 연결되면은 대등절이고요. 종속 접속사에 의해서 연결되면 종속절이거든요. 종속절이라고 하는 것은 문장이 문장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문장 속으로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하느냐? 원래는 뭐 하나의 품사 역할을 하는 건데 할 수 있는 품사는 세 개밖에 없어요. 명사, 형용사, 부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명사절의 개념이 뭐겠어요? 문장이 문장 속으로 들어가서 명사 역할을 하는 거. 그럼 형용사절의 역할이 뭐겠어요? 문장이 문장 속으로 들어가서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 아주 쉽죠? 그럼 부사절의 개념이 뭐겠어요? 문장이 문장 속으로 들어가서 부사 역할을 하는 거. 그럼 명사 역할을 한다는 말이 뭐예요?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그렇게 다시 말하면 명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문장이 문장 속으로 들어가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딱딱 떨어지게 나와줘야 돼요. 형용사절은 뭐예요? 문장이 문장 속으로 들어가서 명사를 수식해주거나 이 형식에서 보호 역할을 해주는 거죠. 요 보호와 요 보호가 성질이 좀 다르죠. 하나는 명사보호, 하나는 형용사보호. 부사절이라는 게 뭐냐? 문장이 문장 속으로 들어가서 동사나 형용사나 다른 부사를 수식해주고 해석은 대체로 시간, 장소, 방법, 원인, 목적, 결과, 조건, 비교, 양보로 해석이 된다. 끝. 예, 이렇게 기본 개념을 가지고 구와 절까지 개념을 확장시켜 보았습니다. 엄청 중요해요. 거의 제 수준으로 여러분들 그냥 입에서 술술 나올 정도로 이 부분은 연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시켜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따로 딸딸딸딸 외우지 않아도 제 강의 들어오다 보면 하도 똑같은 말을 여러 번 해가지고 여러분 아마 자다가도 꿈에 나올걸요. 열심히 들으세요. 자, 각 품사의 명사, 한국, 뭐 사람, 가족, 대명사, 이것, 저것, 그것, 동사, 가다, 오다, 뭐 조동사는 물결 표시할 때 이게 동작 들어간다 그랬죠? 예, must나 뭐 will 같은 거, 예, 그렇고 형용사, 빨간, 예쁜, 이건 우리말로는 관형사고요. 예, 우리말 형용사를 표시하려면 요것도 형용사예요. 예, 요거는 명사 수식하는 형용사고요. 빨갛다, 품사가 뭐라고요? 형용사다. 이게 우리말에서는 요것만 형용사라고 그러죠. 예쁘다. 이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말은 이렇게 말의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얘를 형용사, 얘를 관형사라고 하는데 영어는 그냥 뭐 red, pretty 모양이 똑같아요. 품사 구별할 필요가 없어가지고 그냥 이거 하나로 통일시켜 쓰는 거예요. 부사는 동사나 형용사나 다른 부사를 수식해줘야 하기 때문에 빨갛게 읽는다. 동사 수식했죠. 예쁘게 보인다. 동사 수식했죠. 매우 빠르다. 형용사 수식했죠. 예, 이렇게 쓰이는 게 부사입니다. 예, 여기에도 물결 표시 보이고 여기 조동사에서 물결 표시 보이나요? 예, 근데 여기에는 뭐가 들어온다? 동작이 들어온다. 자, 여기에 또 물결 표시 들어오죠? 예, 여기는 뭐가 들어온다? 예, 명사가 들어온다. 요게 다른 점이에요. 예, 그거는 이제 나오면서 또 다시 한번 이제 실예를 들어 설명을 하고요.
접속사, 그리고 그러나 뭐 이런 것들. 예, 종속조사는 지금 예를 못 들겠네요. 나중에 좀 배우면 합시다. 감탄사 이건 얘기할 것도 없어요. 의학, 오, 예. 우리가 주의할 게 뭐 있다 그랬죠? 예, 동작 표시 동사가 있고 상태 표시 동사가 있는데 상태 표시 동사도 동사다라고 하는 거고, 본동사, 조동사의 개념 또 나오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기까지 설명한 게요. 여기 책으로 좀 확인을 해볼게요. 지금 어디까지 설명을 드렸냐면 한 번에 이제 5페이지까지 훅 간 겁니다. 예, 그 다음에 5페이지에 예, 제 4번 품사의 바뀜이라는 항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품사의 바뀜도 좋은데 품사의 전환이라고 하는 제목이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한번 예를 좀 들어볼게요. 강의 편의상 예문이 있지만 바로 좀 써가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요 예문 있다고 쳐볼게요. We have much rain in summer. 이게 무슨 뜻이냐 알려면, 또 이제 이 문장에 쓰인 각각의 단어들이 어떤 품사로 쓰였느냐를 알려면은요, 이 단어의 뜻은 우리말로 연결을 시켜봐야 돼요. 아, 나는 그런 거 몰라도 쭉 보면 그냥 뭐 뭔 말인지 다 알지. 그 각 단어 품사도 뜻도 그 사람은 우리말이 모국어가 아니에요. 외국어를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그 외국어를 자기의 모국어와 비교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외국인으로서 외국어를 배우려면은 우리말로 이렇게 뜻을 전환을 시켜봐야 됩니다. 우리 가진다 많은 비 뭐뭐 안에니까, 이거는 우리가 바로 합할 수 있겠어요? 합해서 여름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뜻을 알면 외국인으로서는 여기까지는 뜻을 조합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여름에 많은 비를 가진다. 어이씨, 이게 뭔 말이야? 하고 무슨 말인지 몰랐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미국 애들이 여름에는 비가 많이 온다 라는 뜻으로 이 문장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왜 이런 생각이 필요하죠? 요게 우리말로 딱 감이 안 오니까. 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걸 보고 고지고대로 번역을 해준다 그래가지고요. 고들직자에다가 번역하다 할 때 그 역자, 그래서 직역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거는 이런 뜻으로 얘기를 했을 거야. 그래서 뜻을 살려서 번역한다 그래가지고 뜻자를 써서 좀 이렇게 약자를 쓰는 걸 이해를 주세요. 예, 의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직역과 의역 중에 어떤 게 더 탁월한 번역일까요? 정답은 예, 둘 다 좋은 번역입니다. 필요에 따라 달라요. 그때 달라요. 만약에 대통령 통역관이 유떡으로 통역을 해주면 잘라야 되죠. 예, 하지만 그래 이제 통역을 한다거나 시나 소설 이런 거에는 의역이 더 좋은 번역입니다. 하지만 문법 공부할 때는 기본적으로 어떤 번역을 쓰는 것이 옳다, 직역을 쓰는 것이 옳다. 그래서 둘 다 필요와 용도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번역 속에서 얘가 이건 대명사구나, 이건 동사구나, 이거는 much rain, 많은 비 이렇게 꾸며주니까 형용사구나, 얘는 또 명사구나,
얘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서 여름 안에 있는 비 이렇게 연결을 해봤는데 이게 별로 마땅치 않으니까 여름에 가진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 역할 세 가지 다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동사를 꾸며줬기 때문에 동사 꾸며주는 건 뭐예요? 부사 역할을 했구나.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예, 품사 알아보는 법 아시겠죠? 그런데 얘가 품사가 딱 고정되어 있으면은 괜찮아. 이건 어떻게 할 건데? It rains very hard. 이때 1대1로 대응을 시켜보자고요. 그것, 비, 매우, 심하게. 그러면 얘는 비인칭 이트에 관해서는 다음 시간에 바로 다음 강의에서 좀 시간이 되려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어쨌든 이것은 비인칭 이트다. 나에게 이 강의 시간이 쪼개지니까 예, 그거 설명하기가 좀 쪼개지는 부분이 있네요. 예, 그거는 이제 이렇게 짚어 가도록 하고요. 이것은 비라고 하면 번역이 안 돼요. 비가 온다라고 해야지. 그러면은 오메 이거 동사네. 아니 여기서는 명사라며. 근데 왜 여기서는 동사야? 이런 식의 의문이 생기는 거죠. 이게 동사면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되죠. 얘는 부사, 얘도 이렇게 해서 부사. 도대체 왜 그럴까요? 이 단어가 무슨 우리가 rain, 비 이렇게 외웠다고 해가지고요 딱 정해진 게 아니에요. 얘네한테는요 비라고 하는 게 그냥 하늘에서 이런 머릿속에 뭐 한국 사람이 rain을 비라고 하니까 우리도 비라고 해야지 이런 감각 없어요. 그냥 요런 감각밖에 없어요. 예, 이게 문장 속으로 들어갔을 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그 개인 주도할 때는 이거 맞추면 애들한테 브라보콘 하나씩 사주는데 rain이 어떤 위치에 쓰였느냐. 영어에서는 위치가 엄청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첫 시간에 제가 이트, 도구, 카드 가지고 설명을 드렸어요. 예, 이 위치와 또 보조 수단으로서 위치와 문맥에 의해서 품사는 달라질 수 있다. 그러면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은 뭐만 남느냐?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서술, 그 컨셉만 남는 거예요. 그리고 품사는 뭐라고? 기능, 품사 이퀄 function. 기능은 의미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예, 기능은 위치와 문맥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이와 같이 위치와 문맥에 따라서 품사가 좀 전환되는 모습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설명을 드리고, 예, 비인칭 이트에 관해서 잠깐 또 설명을 드리고, 이제 본격적인 동사 얘기해야 되겠구나. 동사까지가 예, 서론이고요. 그 다음에 동사에 대한 설명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제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1형식 들어가기 전까지가 서론이고 무지무지하게 중요하고 그걸 잘 해야 이제 본 게임을 잘 할 수가 있는 겁니다. 1형식 들어갈 때까지가 이제 들어갈 때부터가 본 게임입니다. 자, 일단 여기서 강의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